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강필성 교수님의 지도를 받고 있는 임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 머신 비전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한 불량 검출 및 비전 언어 모델 확장이라는 주제로서 그리고 제목으로서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이상 탐지를 가능하게 하고 주요 방법론이 어떠한지 튜토리얼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 콜앱 창에 모두 아마 접속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활한 이 튜토리얼 그리고 실습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위에 데이터와 그리고 필요한 코드 그리고 패키지들을 모두 설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도의 입력을 하거나 세팅을 할 필요는 없고요. 그저 바로 이것을 실행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실행과 설치가 모두 다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치가 모두가 끝나게 된다면 아마 자동으로 이 런타임을 다시 시작하라는 경고가 뜰 겁니다. 혹은 뜨지 않더라도 이 런타임 다시 시작을 반드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런타임 여기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다시 시작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요 연결 해제 및 삭제를 하게 되면 앞서 설치한 것들이 모두 삭제가 되니 이는 모두 이는 꼭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시 시작만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요게 좀 무언가 뜨다가 이렇게 램과 디스크가 뜰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시작이 완료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한번 실행을 시켜 주겠습니다. 이름이 아마 이미 저는 한번 실행을 시켰어가지고 얘가 된 건데 잠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다시 시작했다 라는 상황을 가정하고 얘를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럼 이렇게 되고 현재 노트북의 기본 경로가 이 폴더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진행할 내용은 이 이미지 이상 탐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비지도라는 이름이 붙었냐 하면 일반적으로 이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정상 데이터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 탐지 태스크를 위한 학습 데이터들은 모두 정상 데이터만을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상 데이터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고 혹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 정상 데이터만을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학습을 하고 어떻게 탐지를 하냐? 이 정상 데이터만을 가지고 모델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모델이 정상이라는 특징은 어떤 것이냐를 정의하고 스스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상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기존에 학습한 그 정상 데이터의 특징과 비교를 함으로써 좀 차이가 크네? 그러면 얘는 이상인 것 같아. 차이가 적네? 얘는 이상이 아닌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이상 탐지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이상 탐지의 원리는 이렇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지도라는 표현 혹은 원클래스라는 표현이 쓰이게 되는 겁니다. 좀 자세한 내용은 직접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를 위한 방법론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것은 이제 재구성 기반 방법론, 그리고 임베딩 기반 방법론입니다. 말 그대로 입력 이미지를 한번 압축시켰다가 다시 재구성해가지고 그 차이를 이용해서 모델을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학습이 끝난 뒤에서는 정상 데이터에 대해서는 잘 복원을 하고 이상 데이터에 대해서는 잘 복원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이상 탐지를 가능하게 하는 거고요. 오늘 이제 다룰 방법론인 이 임베딩 기반 방법론은 어찌 보면 더 단순합니다. 사전에 학습된 일반적인 CNN 네트워크 혹은 이미지 인코더를 이용을 해가지고 학습 이미지로부터 특징들을 모두 추출을 합니다. 그렇게 추출된 학습 데이터들을, 학습 특징들을 어느 공간에 저장을 한 다음에 혹은 어떠한 특정한 방식을 이용을 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이제 이상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것과의 차이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상 탐지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어노멀리 스코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모델이 이상 탐지를 할 때 얘는 정답이야. 아니면 얘는 정상이야. 얘는 이상이야. 라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스코어를 냅니다. 그러니까 정상 특징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 혹은 이상 특징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거리나 유사도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사도나 점수를 이용을 해서 일종의 스레스홀딩 혹은 일정한 기준을 설정을 해서 이것보다 이상은 이상, 이것보다 미만은 정상이라는 식으로 이상을 탐지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어노멀리 스코어이고요. 이는 방법론에 따라서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모두 다릅니다. 재구성 같은 경우에는 원본 이미지와 복원된 이미지 간의 차이를 사용해서 계산한다든가, 인베딩 기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습된 정상 이제 저장되어 있는 이 정상 특징과 그 다음에 테스트 이미지 간의 거리 등을 이용을 해서 이제 어노멀리 스코어를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실습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패키지들과 시드는 이렇게 모두 실행을 시켜 주시고요. 이때 시드는 랜덤성을 모두 고정시키기 위해서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실습을 위해서 패키지들을 실행을 시켜 주시고요. 좀 원활한 이제 실습을 위해서 일부 데이터들을 제가 미리 여기다가 다 작성을 해서 넣어 놨습니다. 자, 그럼 먼저 데이터를 좀 봐볼 텐데요. 저희가 오늘 다룰 데이터는 이 MVTech AD라는 데이터셋입니다. 이미지 이상 탐지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총 15개의 클래스가 저장이 되어 있고, 각 클래스마다 노멀, 그리고 정상, 그리고 이상 데이터들이 모두 각각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를 평가하기 위한 요소로 이제 정상과 비상 라벨링, 그리고 이 이미지 안에 어떤 영역이 이상인지까지 나타내는 마스크 또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코드를 실행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코드도 실행을 시켜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데이터셋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통계 분석 혹은 그냥 전반적인 EDA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래스는 총 이렇게 있고요. 총 1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멀과 앱노멀이 이러한 비율로 존재를 하게 되고, 다만 이때 학습을 할 때 이 앱노멀 데이터는 사용하지 않고요. 노멀 데이터만을 이용을 해서 모델을 학습을 하고 이상 단계에서 이 앱노멀 데이터에 대해서 탐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클래스별로 이렇게 어노멀리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이러한 어노멀리 카테고리는 실제 모델을 학습하고 평가할 때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평가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이 이미지가 정상이냐, 이상이냐 라는 이진 분류로서만 탐지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이런 세부적인 어노멀리 카테고리는 그냥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때 조금 어떠한 종류의 유형의 이제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을 시켜주시면 이제 데이터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데요. 이때 MVTech 샘플 클래시스에 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클래스의 이름을 넣으시면 직접적으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크류를 보고 싶다 하시면 스크류를 바꾸신 다음에 이렇게 출력을 해주시면 스크류가 나오고요. 이때 왼쪽 위에 있는 것이 정상 데이터,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이 앱노멀 데이터. 그러면 여기 보면 끝에가 뭉뚱그려져 있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마스크가 이렇게 돼 있고 이건 겹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다른 거 한번 더 봐볼까요? 예를 들어 레더라고 하면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이 이상이네요. 그러면 이제 모델링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표면적인 결함이 깨끗한 이런 노멀 샘플만을 이용을 해서 모델을 학습을 한 다음에 이러한 앱노멀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어떠한 추가적인 정보 없이 이 위치 어디 부분이 앱노멀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표현까지 할 수 있는 이상 탐지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모델링 혹은 이제 학습 절차를 진행해 볼 텐데요. 먼저 원활한 전처리와 데이터 로드를 위한 데이터셋과 데이터 로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딥러닝 전반적인 부분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 데이터셋과 데이터 로드는 설명 없이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딥러닝 모델을 학습을 할 때 학습 데이터를 한 번에 넣지 않고 미니 배치를
라는 이름으로 조금씩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조금씩 몇 개씩 뽑아가지고 학습을 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셋과 데이터 로드를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과정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련의 전처리 과정을 4번 반복할 필요 없이 이 데이터셋과 데이터 로더를 통해서 편하게 할 수 있다. 라는 방식으로 이 데이터셋과 데이터 로더를 사용하신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하면 이런 식으로 트레인 로더로 이터레이션을 돌렸을 때 이렇게 32개의 미니 배치로 구성된 이미지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다룰 부분은 패치코어라는 이름의 임베딩 기반의 방법론입니다. 이미지 어노멀리 디텍션에서 굉장히 대표적이고 굉장히 일종의 역사적인 방법론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론을 이따가 보시면 학습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높은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단순하다고 하면 단순한 방법인데 이러한 방법으로 높은 성능을 달성하고 그 이후에 많은 방법론 혹은 연구에서 영감을 준 아주 역사적인 방법론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절차는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메모리 뱅크 구축, 학습 단계이고요. 그리고 이상 탐지 추론 단계입니다. 여기서 이제 메모리 뱅크를 구축하는 단계가 일반적인 이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는 단계에 해당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 일반적으로 딥러닝 네트워크들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 값들을 수정하는 그러니까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파라미터를 조정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최종적인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 패치코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가 없습니다. 대신 이제 사전에 학습된 뭐 레스넷이나 VGG, 에피션트넷과 같은 사전에 학습된 일반적인 이미지 인코더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고정한 채 특징만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습 이미지로부터 특징만을 추출을 하도록 이제 딥러닝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다만 이때 그냥 특징을 추출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러한 CNN 블럭들의 중간 블럭에서 특징을 추출을 하고 그것들을 일련의 패치화와 임베딩화라는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인 패치 임베딩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습 이미지로부터 이제 사전 학습된 CNN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특징을 추출을 하는데 이를 일련의 후처리라고 하면 후처리를 거쳐 가지고 패치 단위의 임베딩들을 추출한다. 그러면 이 패치 임베딩들은 결과적으로는 학습 데이터의 정상성을 표현하는 이 임베딩들이 모이게 되고 걔를 메모리 뱅크에 저장함으로써 이제 패치 임베딩으로써 학습 이미지의 특징들을 표현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절차로 봤을 때는 이렇게 특징 추출, 패치화, 코어셋 샘플링 이렇게 세 개의 절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징 추출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사전 학습된 CNN 모델을 이용해서 특징 맵을 추출하는 거고요. 패치화는 이제 작은 패치 단위로 특징 벡터로 나눔으로써 그러니까 조금 더 이러한 로컬한 특징에 집중할 수 있는 임베딩을 추출하도록 이제 앞서 추출한 이 특징 맵을 후처리하는 과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코어셋 샘플링은 이제 모든 패치 임베딩들을 다 저장할 수 없으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추출해서 저장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추론은 어떻게 하냐? 사실 추론은 이 학습하는 과정과 거의 대부분 유사합니다. 먼저 학습 이미지로부터 추출을 해가지고 메모리 뱅크에 저장이 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 다음에 추출하는 이미지, 그러니까 탐지하고자 하는 대상의 이미지로부터 똑같이 특징을 추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특징들을 이 메모리 뱅크 안에 있는 특징들과 비교함으로써 그러니까 비교한다라는 것은 거리를 계산함으로써 그것을 어노멀리 스코어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상 이미지라고 하면 이상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금 정성과는 멀리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 메모리 뱅크 안에 저장되어 있는 특징과의 거리를 계산할 때 긴 거리로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에 정상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짧은 거리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이용을 해서 어노멀리 스코어를 산출하고 그리고 스코어를 가지고 디텍션을 탐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 내용들을 읽어봐 주시면 되고 이제 코드를 하나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코드를 실행시켜 주시고요. 여기서 백본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전학습된 CNN 네트워크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와이드레스넷 50 버전 2라는 인코더를 이용을 해서 특징을 추출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패치 인베딩 절차를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원활한 이해를 위해서 하나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연구실 허재혁 박사과정님께서 이제 만들어주신 자료인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프리트레인드 인코더 i번째 블럭에서 특징 맵을 추출한다 라고 하면 패치화는 이를 그냥 한 번에 다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패치 사이즈 단위로 이렇게 작은 이미지로 쪼개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 하나씩 또 이렇게 만들어진 패치들을 다시 인베딩화 해가지고 최종적인 이러한 형태의 패치 인베딩 맵을 만들게 된다. 근데 이제 하나의 블럭만 뽑는 게 아니라 중간 두 개의 블럭에서 뽑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형태가 나올 텐데 얘를 다시 두 개 각각의 위치, 같은 위치에 있는 것들끼리 합쳐가지고 최종적인 이와 같은 패치 인베딩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사전학습된 인코더에서 추출된 피처 맵을 패치라는 이름의 작은 이미지 단위로 쪼개가지고 그 다음에 인베딩으로 만든 것, 그것이 이 패치 인베딩 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패치 인베딩과 그리고 메모리 뱅크를 구축하는 과정, 그 서브 샘플링 하는 과정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패치 인베딩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다소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피처 어그리게이터라는 것이 이제 사전 학습된 모듈로서 이미지가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특징들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특징은 레이어 2와 레이어 3에서 추출된 특징들이 모두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 형태는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출된 특징에서 이제 지정된 레이어들만 선택해서 특징을 추출하게 되는데 우리는 어쨌든 레이어 2와 레이어 3를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해도 똑같은 값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저장되어 있는 피처들은 결국에는 아직 패치로 쪼개기 전에 피처 맵들입니다. 그래서 얘를 패치 단위로 나뉘어가지고 조금 더 지역적인 특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패치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패치메이커 모듈 안에 들어있는 패치 파일을 통해서 원래 들어있는 피처 맵들을 작은 패치 단위의 맵으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요 과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쉐입은 어떻게 바뀌냐? H와 W 형태로 되어 있던 것이 여기서 말하는 H와 W는 요 H 16분의 H, 16분의 W 값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것을 패치 사이즈로 쪼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 패치화된 특징들은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어 2에서 추출한 피처는 3x3 크기의 패치 사이즈가 784개가 있는 거고요. 레이어 3에서 뽑은 것은 3x3의 패치가 196개가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각각 위에서 제가 이거 보여드렸을 때 이렇게 각각의 블럭에서 뽑은 패치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정이 밑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실 일종의 테크닉으로서 두 개의 패치, 두 블럭에서 나온 각각의 패치들을 좀 하나의 사이즈로 통일하기 위한 절차, 그 통일하기 위한 사전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를 통해서 두 패치들의 사이즈를 통일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이제 이 0번째, 첫 번째, 그러니까 레이어 2에서 추출한 거는 3x3의 512 채널을 가진 패치가 784개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28x28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거고, 반대로 레이어 3의 블럭에서 나온 피처 맵으로부터 얻은 패치들은 3x3의 1024 채널을 가진 이 패치들이 196개, 14x14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뒤에 있는 파란색들은 28x28의 형태를 가지는 거고 앞에 있는 초록색들은 14x14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합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하나의 동일한 사이즈로 통일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14x14의 형태에 있는 것을 28x28 형태로 늘려줘가지고 두 개 사이즈를 통일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과정이 요 과정들입니다.
이때 여기 앞에는 이 마지막에 있는 이 f.interpolate라는 모듈을 사용하기 위해서 좀 형태를 바꿔가는 과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결과적으로 이 f.interpolate를 통해서 사이즈가 다른 두 개의 레이어에서 나온 패치 맵들을 사이즈를 통일시켜준다. 그러니까 14x14 형태에 있던 것을 28x28 형태로 사이즈를 변형시켜준다 라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사이즈가 합쳐진 것을 하나로 합치고, 그 다음에 다시 에버리지를 해가지고 최종적인 하나의 이제 이러한 형태의 이제 인베딩을 만든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3x3의 형태로 있던 것을 또 에버리지로 함으로써 1로 바꿔주게 되고요. 그리고 통합해서 최종적인 이러한 형태로 최종적인 패치 인베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시켜주면 원래 이미지의 형태가 이미지를 추출 안 했군요. 여기서 실행을 시켜주면 25088 by 1024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여기서 앞에서 먼저 여기서 피처를 추출해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추출한 피처 맵을 여기를 통해서 패치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정확히는 패치 단위로 나뉘어진 패치 맵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사이즈가 다른 두 개의 패치 맵을 하나로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서 사이즈를 확장해서 통일시켜 준다. 그 다음에 이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차원을 맞춰주는 과정이 이제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들을 풀링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하나로 통일해서 또다시 풀링을 해줌으로써 최종적인 b 곱하기 784 by 1024의 패치 인베딩 형태로 만들어지게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25088을 784로 나누게 되면 딱 32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32는 뭐냐? 이 이미지의 개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하나당 784개의 패치 인베딩으로 나온다. 이 패치 인베딩들은 해당 이미지를 표현하는 인베딩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출된 인베딩들을 이제 메모리 뱅크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근데 메모리 뱅크로 바로 저장을 하게 되면 굉장히 높은 메모리 코스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지금 32개인 게만 해도 25,000개의 인베딩 값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미지가 뭐 100장, 1000장, 만장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수의 인베딩들이 생성이 되고 그것을 메모리 뱅크에 모두 저장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데이터들을 선별을 해서 저장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코어셋 샘플링입니다. 이 과정 자체는 어찌 보면 단순합니다. 이 메모리 뱅크 먼저 추출한 패치 인베딩들의 모든 거리를, 패치 인베딩들 간의 거리를 모두 계산한 다음에 가장 먼 거리를 하나씩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찍은 점이 여기면 그 다음에 가장 먼 거리는 얘, 그 다음에 가장 먼 거리는 얘, 그 다음에 가장 먼 거리는 얘, 이런 식으로 이터레이션을 계속 돌려가면서 원하는 수만큼 추출할 때까지, 선택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것이 코어셋 샘플링이다. 그 결과 파란색 점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전체 인베딩이다 라고 하면 이 빨간 점이 그 중에 선택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여기서 이 코드를 통해서 코어셋 샘플링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안에 있는 feature sampler.run 안에 이제 코어셋을 샘플링하는 이제 코드들이 들어있고, 이 코드들을 통해서 얻어진 샘플 피처, 정확히는 코어셋 피처들을 여기다 디텍션 피처에 저장함으로써 메모리 뱅크를 저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메모리 뱅크 구축이 끝났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상 탐지를 수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탐지하는 절차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이제 탐지하고자 대상이 되는 이미지를 똑같이 특징을 추출하고 패치 인베딩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5와 5는 일종의 예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런 형태의 패치 맵이 있다라고 하면 각 인베딩들
대해서 이제 메모리 뱅크 안에 존재하는 다른 임베딩들 간의 거리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식으로 이러한 패치 맵들이 각각의 값들로 이제 계산이 되게 되고 그 값들이 결국에는 해당 임베딩들과 얼마나 가깝냐, 멀냐를 의미하는 어노멀리 스코어로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최종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이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테스트 이미지로부터 패치 임베딩을 추출하고 그 다음에 패치 임베딩들은 이 패치가 28 28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요거는 진행하는 과정에 해당하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28 28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된다. 그리고 각 패치별로 이제 메모리 뱅크 내에 존재하는 다른 패치 임베딩들과의 거리를 계산을 하고 그 거리로 어노멀리 스코어를 정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8 곱하기 28, 28 형태의 어노멀리 스코어 맵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를 다시 인터폴레이션, 그러니까 원본 이미지로 늘려주는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미지와 동일한 형태의 어노멀리 스코어 맵을 생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실행시켜 주시면 이렇게 탐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샘플들에 대해서 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얻어진 탐지 대상이 되는 이미지와 라벨들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로부터 얻고요. 이미지를 모델에 프레딕트를 넣어가지고 스코어와 스코어 맵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이미지, 그리고 원래 정답 마스크, 그리고 정답 마스크에서 이제 얘는 모델이 탐지한 위치, 그리고 이제 실제 이미지랑 탐지한 부분이랑 겹친 정도를 통해서 이 모델을 통해서 이상 정도와 이상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코드는 이제 전체 데이터셋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보는 코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윈클립입니다. 윈클립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패치코어랑은 조금은 또 다른 방법론입니다. 최근에 이제 비전과 랭귀지들을 비전 랭귀지 모델을 이용을 해서 이상 탐지를 하는 이제 방법론들이 다수 나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시초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윈클립이 나옴으로써 클립 모델이라는 비전 랭귀지 모델을 이용을 해서 어노멀리 스코어가 가능하구나 라는 희망 혹은 방향을 보여준 이제 방법론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 그 방법론의 핵심은 결국에는 간단합니다. 사전에 정의된 정의, 노멀, 그리고 어노멀을 대표하는 텍스트 임베딩들과 그리고 입력으로 사용되는 학습 이미지 간의 거리 혹은 유사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얘가 정상이냐 얘가 비정상이냐 를 탐지하는 방법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 먼저 첫 번째로 이 프롬프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사전에 정의된 템플릿들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많은 텍스트들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텍스트들은 크게 정상 텍스트와 그리고 이상 텍스트로 구성이 되고요. 이상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포로리스 혹은 데미지드 등 좀 그러한 이상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형용사나 부사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정상 텍스트들은 정말 그냥 단순하게 포토 오브 블라블라블라 아니면 노멀 포토 오브 블라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학습에 사용되는 혹은 탐지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그 클래스의 이름만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노멀도 들어가고요. 어노멀리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텍스트들을 이용을 해서 텍스트 임베딩들을 각각 다 추출을 하게 되고요. 그 임베딩들을 다시 평균을 계산을 해서 대표적인 노멀 텍스트 임베딩 그리고 대표적인 어노멀리 텍스트 임베딩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서 이상 탐지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인코더로부터 입력에 사용되는 탐지하고자 대상이 되는 그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게 되고요. 이때 좀 앞서 보여드렸던 패치코어랑 비슷하게 윈도우 기반 특징 추출이라고 조금 더 그런 로컬 영역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는 특징들을 추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전체 영역을 표현하는 특징뿐만이 아니라
국소 영역을 표현하는 특징들을 추출함으로써 좀 로컬리티한 특징을 잘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특징들과 그리고 이미지 특징들과 그리고 앞서 얻어진 텍스트 특징들 간의 거리와 유사도를 통해서 최종적인 이상 탐지를 수행하는 겁니다. 조금 더 핵심 모듈을 하나씩 보여드리면 좀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있고 이걸 하나씩 좀 읽어봐 주시면 조금 더 원활한 이해가 될 것 같고 코드를 보면서 조금씩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행을 시켜주시고 얘는 먼저 실행을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절차를 진행하며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지퍼 말고 레더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더에 대한 이상탐지, 레더 이미지에 대한 이상탐지를 수행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먼저 레더에 대한 노멀 패턴의 노멀 프롬프트와 그리고 어노멀리스 프롬프트를 만들어 주립니다. 그리고 한번 확인을 위해서 실행을 시켜봐 주시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위에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JPG corrupted photo of leather, 그러니까 레더의 포토인데 JPG 형태로 잘려 있다 보시면 되겠고, 얘는 어노멀리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photo of the large leather without follow 이런 식으로 노멀 텍스트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without damage 혹은 이제 without damage for anomaly detection. 그 다음에 anomalous prompt를 보면 이런 식으로 뭐 small letter with damage 아니면 뭐 이제 with flow 아니면 뭐 damaged leather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 leather 얘만 이제 클래스 이름에 따라 바뀌는 거고요. 나머지는 모두 사전에 정의된 고정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 각각의 텍스트들에 대해서 모두 임베딩을 추출을 하고 노멀은 노멀끼리, 어노멀리는 어노멀리끼리 이제 평균을 계산을 해주시면 이제 그게 곧 노멀을 대표하는 텍스트 임베딩 그리고 어노멀리를 대표하는 텍스트 임베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이제 절차를 보면 먼저 여기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텍스트를 만들죠. 그러면 만든 텍스트들에 대해서 이제 임베딩을 추출하게 됩니다. 이 모듈은 위에 있는데 이제 위에서 보여드리면 인코드 텍스트 프롬프트 노멀 프롬프트가 있고 어노멀 프롬프트가 있을 때 토커나이즈를 통해서 노멀 토큰과 어노멀 토큰을 만들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클립 모델에 들어있는 사전 학습된 인코드 텍스트를 이용해서 노멀 토큰과 어노멀러스 토큰을 통해서 노멀 인베딩과 어노멀러스 인베딩을 추출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평균을 통해서 노멀 인베딩과 어노멀러스 인베딩의 대표적인 인베딩을 하나씩 만들어주게 되고요. 이를 합쳐서 최종적인 하나의 텍스트 인베딩들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텍스트 인베딩을 만들었고, 그러면 반대로 이미지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인코드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탐지하고자 하는 대상인 이미지로부터 이미지 인베딩과 윈도우 인베딩을 추출해주게 됩니다. 이제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 위로 쭉 올라가시면 이와 같습니다. 이제 배치는 입력 이미지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봐주시면 인코드 이미지라는 모듈을 통해서 이미지 인베딩을 추출하게 됩니다. 이때 인코드 이미지는 클립 안에 들어있는 사전 학습된 이미지 인코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이미지 인베딩을 추출합니다. 그러면 이때 윈도우 인베딩을 어떻게 구하냐? 사실 위에 있는 이 get feature map이라는 후킹을 이용을 해서 먼저 중간 피처들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get feature 후킹은 모델을 처리하는 그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거나 혹은 중간에 피처를 추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코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어쨌든 여기 후킹을 저장함으로써 이렇게 배치로 인코드 이미지를 통과시켜가지고 이미지 인베딩이라는 최종적인 결과물을 얻는 이 인퍼런스 절차를 거칠 때 중간 블럭에서도 피처를 추출할 수 있도록 위에 후킹을 했다. 그래서 중간 피처 맵을 얻게 되고요. 이때 get window embedding 이라는 모듈을 통해서 윈도우 인베딩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먼저 입력 이미지로부터 특징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위에서 걸어놨던 후킹을 통해서 이 중간 피처들 역시 따로 추출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 중간 피처들을 이 get window embedding 이라는 모듈에 넣어가지고 최종적인 윈도우 인베딩을 얻게 된다
근데 이 중간 피처 맵을 이용해서 어떻게 윈도우 임베딩을 얻냐? 그 과정은 위에 있는 get 윈도우 임베딩 모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피처 맵을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피처 맵에서 이제 얻고자 하는 대상만 1로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0값으로 바뀌어가지고 마스킹을 해주겠습니다. 그 과정이 요 절차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윈도우 영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마스킹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스킹된 이미지를 이제 그 다음에 인퍼런스 절차, 그리고 이게 이제 이미지 인코더인데 이미지 인코더로 추출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보고자 하는 윈도우 영역에서만 값을 추출한 최종적인 이 피처를 얻게 된다. 그리고 그게 곧 윈도우 임베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보시면 이 마스크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윈도우를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윈도우에 대해서 이 특징을 추출한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추출한 피처 맵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윈도우 영역이 해당되는 이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특징을 추출한 거. 그것이 윈도우 임베딩이다. 그런데 마스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윈도우에 대해서 뽑아야 되므로 여러 마스크에 대해서 피처에 대해서 특징을 추출했다. 그것들이 윈도우 임베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좀 구체적인 절차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금 더 결과 위주로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 임베딩은 전체 이미지의 글로벌한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윈도우 임베딩은 이 다중 스케일 윈도우 특징들, 그러니까 조금 더 국부적인 영역, 그리고 조금 더 로컬한 영역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이미지 임베딩과 윈도우 임베딩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스코어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스코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지 임베딩과 그리고 텍스트 임베딩 간의 유사도 혹은 거리를 이용해서 이제 계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지 위에서 가보면 클래스 스코어가 있고요. 단순합니다. 이미지 임베딩과 텍스트 임베딩 간의 유사도를 계산한다. 그 다음에 이때 텍스트 임베딩 안에는 노멀과 앱노멀 두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소프트맥스를 취함으로써 노멀에 가까운지 이상에 가까운지 확률로서 최종적인 스코어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그러면 이 스코어에는 노멀에 대한 확률, 그러니까 이 입력된 이미지가 노멀에 대한 확률, 그리고 이 입력 이미지가 어노멀리인 확률, 이 두 개 값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원하는 이 어노멀리에 대한 확률만 따로 선별을 해가지고 스코어로서 산출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입력된 이미지 임베딩이 어노멀리의 확률, 이상 이미지의 확률을 이렇게 이미지 스코어로서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밑에 절차도 결국엔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윈도우 임베딩을 결과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윈도우 임베딩 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각각의 국부적인 영역이 이상일 확률을 좀 종합적으로 산출한 것이 이 멀티스케일 스코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멀티스케일 스코어는 결국에는 일종의 맵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얘를 픽셀 단위로 확인하기 위해서 입력 이미지의 모양으로 이렇게 다시 이제 키워주는 것이 요 마지막 절차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픽셀 스코어가 결국에는 모델이 탐지한 결과를 보여주는 맵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 그거를 시각화해서 보면 이와 같습니다. 입력된 이미지가 이와 같고요. 좀 다른 걸로 보면 레더로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왜 스크롤가 나올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죄송합니다. 네, 여기고요. 요거는 이제 요거만 따로 레더로 봤던 거고, 이제 여기서 스크류로 들어가 있죠? 그럼 얘를, 조금 더 레더로, 아니요. 말고, 메탈럿으로 봅시다. 메탈럿으로 보면, 그 다음에, 인퍼런스를 하면,
시간이 걸리네요. 네, 나왔습니다. 입력된 이미지는 이와 같고, 그다음에 잘못된 영역이 이렇게 정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윙클립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이렇게 탐지를 했고, 이를 겹쳐봤을 때는 이와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학습 이미지를 이용해서 뭐 학습을 하거나 이런 절차 없이 그냥 제로샷으로 하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다, 성능이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 제로샷 모델들은 이 학습 이미지를 이용해서 학습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사전 학습 모델들이 이러한 좀 제조와 관련된 데이터라기보다는 조금 더 일반적인 자연 이미지에 가까운 것들로 이용해서 학습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들을 잘 반영한다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의 연구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러한 인더스트리얼이나 혹은 메디컬 해당 특정 태스크에 해당되는 특징들을 잘 반영하고 학습 좀 탐지하기 위해서 좀 도메인 어댑테이션 관련의 방향으로 학습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한 번씩 쭉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오늘 다룬 것은 이 비지도 이미지 이상 탐지이다. 정상 데이터만을 이용을 해서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이상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미지 단위로 그 픽셀 단위로 탐지를 하는 태스크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를 위해서 저희가 오늘 실습을 한 것은 MVTech AD라는 이름의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는 이와 같이 생겼고 정상, 이상, 정답, 그리고 겹친 거 이런 식으로 정상 데이터로 학습하고 이상 데이터로 탐지하고 그리고 탐지한 영역을 또 위치하고 하는 것이 이 태스크다. 그래서 오늘 패치코어 그리고 윙클립에 대해서 다뤘고요. 패치코어는 사전 학습된 인코더를 이용을 해서 학습 이미지로부터 특징을 추출하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만 선별을 해서 메모리 뱅크에 저장을 하고 테스트 단계에서 테스트 샘플도 똑같이 이 특징들을 추출하고 메모리 뱅크 안에 있는 이 거리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상을 탐지한다. 그리고 윙클립 같은 경우에는 노멀을 대표하는 텍스트 인베딩, 어노멀리를 대표하는 텍스트 인베딩들을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이미지로부터 추출된 이제 특징들과 유사도를 계산하고 그 유사도를 이용을 해서 이상을 탐지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코드랑 조금 더 구체적인 배경들이나 조금 디테일한 테크닉적인 부분들을 조금은 많이 넘어가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딥하게 좀 완전한 이해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저희 연구실 유튜브로 들어가시면 이 패치코어와 윙클립 논문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이 모두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내용 그리고 튜토리얼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